코비드-19을 지나고 지금의 고금리 시대를 맞이하는 이때 그럼에도 살아남아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는 절대적 먹거리는 무엇일까? 지난 팬데믹 이후 줄곧 제 머리를 떠나지 않았던 최고의 고민거리였습니다. 그 부인에게 제가 갖고 있던 몇 개의 사업안 중 그녀에게 가장 적합할 것 같은 사업 하나를 추천했습니다. 그 사업은 바로 팬데믹이 터지고 채 1년이 지나지 않은 어느 날 평소 가깝게 지내던 지인 부부가 제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매장을 5개를 운영하며 상당히 이른 나이에 사업을 시작해 약 30년 가까이를 캐나다에서 요식업을 하고 있던 부부였고 팬데믹 전까지 어느 정도 안정적인 성장세에 접어들어 6호점까지 계획하던 부부였습니다. 하여 그들의 고민의 깊이는 남달랐는데 비록 나이는 저보다 어렸지만 어느 정도 연배도 비슷하고 특히나 삶을 지향하는 방향, 추구하는 방법 등등 많은 부분에서 통하는 점들이 많아 자주 대화를 나누었던 이들 부부는 제가 그들 식당을 찾을 때마다 항상 손수 요리를 해주던 부부였습니다. 그때마다 손수 내어주던 그 요리들을 보면 눈썰미와 손재주가 매우 남다르다는 느낌을 받았고 특히나 집에 초대받았을 때에는 귀여운 반려견 3마리가 저를 반겨주어 이들 부부의 애견에 대한 애정 역시 남다름을 알고 있던 차에 제2, 제3의 팬데믹은 언제든 닥칠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그리고 성장을 함께 꾀할 수 있는 거기에 향후 3년 이내 4년까지도 지속될 고금리와 불경기 속에서도 살아남아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오랜 고민에 대해 나름의 철저한 조사와 검증을 통해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있던 몇 개의 사업군을 추려 답을 갖고 있던 저는 두 부부 중 특히 안정적 사업에 대한 관심이 각별하며 남다른 손재주와 센스, 더욱이 애견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던 그 부인에게 제가 갖고 있던 몇 개의 사업안 중 그녀에게 가장 적합할 것 같은 사업 하나를 추천했습니다. 그 사업은 바로 애견 사업. 당시 전 세계를 강타했던 팬데믹의 혼돈이 캐나다 전역에도 역시 휩쓸고 있던 그때였고 필수 업종을 제외한 모든 매장은 강제로 문을 닫았어야만 했던 때였습니다. 매우 한산했던 그 길을 오픈했던 로드 매장들을 정리하고 새로 오픈할 온라인 쇼핑몰 전용 창고와 사무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저렴한 자리를 알아보기 위해 동분서주하던 때로 어김없이 목적지를 향해 차를 몰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눈을 의심케 한 매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팬데믹으로 모든 매장이 강제로 문을 닫아야만 했던 그 상황에서도 유일하게 문을 열어 더욱이 매장 앞에 긴 줄을 세워 오히려 성업 중이었던 매장, 그곳은 바로 애견샵이었습니다. 갓길에 차를 주차하고 그 줄까지 늘어선 매장 앞을 한참 동안 지켜보던 그때 들던 질문 하나. 왜지? 왜 유독 여기만 사업이 잘 되는 걸까? 이 질문에 이끌려 본능적으로 그 인과관계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2가지의 주안점을 두고 조사하기 시작했는데 그 첫 번째는 그들이 취급하는 그 수백 가지의 제품들 중 대체 어떤 제품 때문에 남들은 열고 싶어도 못 여는 그 상황 하에서도 어떻게 매장을 오픈할 수 있었을까? 두 번째는 대체 무엇 때문에 마스크에 심지어 2m 사회적 거리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더욱이 결코 그 짧지 않은 그 긴 시간을 자신들의 애완동물들과 함께 서서 들어가기를 애쓰는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그 이유를 찾기 위해 보다 넓은 지역으로 확대하여 조사를 실시했고 그리 길지 않은 시간 그 특이점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필수 업종이 아니었음에도 문을 열 수 있었던 것은 매장에 애견 식품들을 팔고 있었기 때문인데 사람에게도 생필품인 그 먹거리가 애견들에게도 역시 적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긴 줄을 만들었던 매장들은 특히 그루밍을 함께 운영한 매장들이었고 그 중에서도 특히 제 눈에 띈 것은 당연히 성업 중일 줄 알았던 그루밍을 함께 운영하던 대형 프랜차이즈 애견샵들이 그저 문만을 열어두었을 뿐 매장 규모와 명성에 비해 다소 또는 매우 애처로울 정도로 소비자들의 반응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여 깨닫게 된 중요한 점 하나, 매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그루밍의 기술력에 따라 성업의 정도가 매우 달랐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느 업종이나 차별화된 기술력은 언제나 사람들로부터 환영받는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된 계기였습니다. 또한 성업 중이던 매장들의 평균 업력들은 최소 10년 이상들이었고 소위 찐팬들인 단골들이 있었다는 점이었는데 제가 줄을 함께 서서 듣게 된 가장 인상적인 말은 줄을 섰던 그들 대부분이 그런 단골들의 추천으로 그렇게 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역시 매출의 최대 견인력을 담당하는 고객들은 다름 아닌 단골들임을 역시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간의 조사를 마치고 어느 정도 그 애견 사업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던 그때 그들 부부의 고민을 듣게 되었고 그 중에서도 다른 사업으로의 전환에 매우 호의적이었고 더욱이 애견에 대한 애착이 남달랐던 그 부인에게 적극 추천했던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그 부인이 갖고 있는 눈썰미와 손재주라면 그녀의 노력 여하에 따라 그리 길지 않은 시간 안에 애견 사업에 대한 여러 스킬들을 충분히 익힐 수 있을 것이라는 나름
나름의 계산도 한몫했습니다. 그렇게 직접 발로 뛰며 알아낸 자료들과 설명을 듣고 그 중에서도 특히 성업 중이었던 펫샵에 지원하여 파트타임으로 일하기 시작했는데 채 1년이 지나지 않은 어느 날 남편과 함께 제 사무실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전체 요지는 자신이 1년 가까이 일을 하다 보니 오너가 자신에게 애견 사업에 재능이 있다는 말을 해주었고 그 말로 인해 자신이 애견 사업에 대해 나름의 탤런트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했습니다. 헌데 자신이 1년 가까이 일을 하다 보니 그 매장에서 사장 다음으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사람이 그루머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해서 사장이 없을 때 그 그루머에게 뇌물과 선물을 주고 하며 자신에게 방법을 가르쳐달라 부탁했지만 매우 냉담했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그 그루밍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 없던 차에 사장이 애견 사업을 하려면 매장 운영하는 것부터 배워야지 그루밍부터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했는데 사장 말대로 애견샵을 운영하기 위해 경영 방법부터 먼저 배워야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루밍을 먼저 배워 시작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인지 언뜻 판단이 서질 않는다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질문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맞받아 되려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껏 두 분이 성장할 수 있었던 남들과 달랐던 차별화는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그 차별화가 맛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그 맛의 차별화는 누구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다 아는 이야기를 새삼스럽게 하느냐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던 그들 부부를 향해 저는 이렇게 답변해 주었습니다. 만약 제가 현정 씨라면 고민할 것도 없이 지금 당장 그루밍을 배울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음식점을 찾는 이유가 물론 그 식당의 분위기도 한몫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당연히 맛인 것이고 펫샵을 가는 이유는 물론 자신들이 키우는 애완견들을 위한 음식을 위해서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애완견들의 그루밍을 위해 더욱이 그 그루밍을 잘하는 샵이기 때문에 비록 가격이 좀 있다 하더라도 기왕이면 자신의 애완견을 이쁘게 만들어주는 그 펫샵을 가는 것이고 실제로 그 긴 줄에 동참하며 들은 이야기들은 100이면 100 이 샵에서 파는 음식이 더 좋더라 라는 말보다 그루밍을 정말 마음에 들게 해주더라 라는 말이 더 우세했고 또한 전번에 친구가 추천해서 왔는데 너무 만족해서 바로 집 앞에 있는 대형 애견샵보다는 이곳에 온다라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그 첫 번째 이유이자 그루밍을 해야만 하는 주된 이유로 들었고 다음으로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사업의 확장성 때문인데 애견 용품 사업만 하게 되면 언제든 닥칠 수 있는 제2, 제3의 팬데믹과 같은 외부 요인으로부터 탄력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며 무엇보다 매출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을 들며 팬데믹이 풀려 경기가 좋아지는 호황기 때에는 상황 여하에 따라 매장 확장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함께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귀뜸해 준 것은 반대로 오로지 그루밍만을 전문적으로 한 샵들은 대부분 수명이 길지 않더라. 그 이유는 역시 불안한 외부 요인에 탄력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점을 들어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저 역시 유통업을 하고 있지만 유통업의 한계는 언제든 가격적 요소라는 저항에 항상 부딪힐 수밖에 없고 더욱이 급격한 기후변화와 각종 자연재해 그리고 전쟁들과 같은 급변하는 요소들 때문에 물품 공급에 대한 어려움 또한 언제든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루밍이라는 기술적 요소를 안전장치로 장착하여 사업을 하게 되면 계란을 한 바구니가 아닌 여러 바구니에 담아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고 더욱이 그루밍은 기술적 요소와 능숙도 거기에 심리적 요소까지 갖춰 일단 입소문을 타게 되면 막대한 비용을 들여 마케팅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스스로 찾아오게 만들 수 있는 장점이 매우 높은 분야임도 함께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더욱이 그루밍으로 일단 안정적 궤도에 올라서게 되면 펫 용품 사업을 접목하여 언제든 확장이 가능하다는 말로 끝내며 나 자신 역시 심각하게 관련 사업을 고려 중이다 라고 하니 그럼 나중에 저희랑 경쟁하시는 거 아니에요? 라며 농섞인 말로 그 자리를 마무리했습니다. 만약 사업을 구상 중이시거나 앞서 말씀드린 두 부의 사례처럼 사업 전환을 계획 중이시라면 다음 세 가지를 염두에 두시고 사업 구상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 첫 번째는 계획하는 사업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것인가. 고금리 그리고 인플레이션 시대에서의 지갑 인심은 그 어느 때보다도 팍팍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지상정이고 결국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어쩔 수 없이 지갑을 열어 돈을 쓸 수밖에 없는 그 길목에 서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유념해야 할 두 번째, 관련 사업이 얼마나 탄력적인가. 그저 입에 풀칠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경제적 자유를 얻는 것이 목적이라면 더욱더 기술적 요소를 찾을 수 있는 사업군을 찾아야만 합니다. 애견 용품 사업과 애견 미용 사업을 함께 병행하는 것처럼 말이죠. 아니라면 소비자들에게 재미와 흥미를 함께 제공할 수 있는 요소들을 접목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얼마 전 한 스크린 골프장을 오픈한 전직 프로 골퍼가 자신의 매장을 고객들에게 특별하게 각인시키기 위해
귀여운 로봇을 이용하여 서빙하는 것으로 큰 효과를 거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의 가장 기본은 당연히 실력입니다. 그것도 차별화된 남들보다 충분히 앞설 수 있는 나만의 실력. 며칠 전 장을 보며 평소 즐겨 먹던 토마토가 불과 이전에 1불 25 하던 것이 지금은 3불 50이 된 것을 보고 지금의 이 모든 불경기가 지금부터가 시작이고 이는 최소한 3년 이상,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위기감이 엄습해 왔습니다. 이런 때에 부를 추월하여 경제적 자유에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만 하고 또한 고민해야만 하는 것은 숙명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언제나 세상에 있고 돈은 언제나 내 주변에 흘러다니고 있음 역시 또한 진리에 가깝습니다. 그런 세상을 읽고 행동에 옮겨 즉각 실천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아는 성공한 부자들인 것입니다. 하여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아주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아주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스스로 훈련하면 물론 그것이 설사 작고 아주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주도 면밀하게 살피고 이에 대해 준비하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곳에 바로 돈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우리 상황을 가장 잘 대변한 책의 한 글귀가 있어 소개합니다. 언제나 실패하는 사람이 결코 재기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절대 자신의 현실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는 사실이고, 그들이 항상 간과하는 것은 과거가 그저 소리 없이 흘러간다는 점을 매번 망각하는 데 있다. 삶을 바꿔 성공적인 삶으로 바꾸는 가장 첫 번째 덕목은 지금의 현실을 지극히 냉정하게 판단하고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내일을 계획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처한 진짜 위기는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위기인지조차 깨닫지 못하는 데에 있다. 헌데 더 큰 위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아무것도 하지 않는 데에 있다. 위기인지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더욱이 오로지 혼자만 살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닥친 가장 큰 위기이다. 내일의 나를 위해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냉철히 판단하고 닥친 위기를 슬기롭게 돌파한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정상에서 뵙기를 간절히 바라며 귀한 걸음 짧지 않은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의 부자를 위해 오늘도 힘써 발전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고 지금까지 행복한 부자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